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야 즐거운 거지, 나이 들면 다 비슷해져요.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특별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몸이 유난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생활의 작은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엇이 중요할까요?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바로 방향과 태도입니다. 즐거운 사람들은 이 방향과 태도를 잘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도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지쳐가는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7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징 1. 스스로 재미를 만들 줄 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미를 스스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재미있는 게 없어요. 나이 들수록 삶이 단조로워졌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재미를 만들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즐거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겠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작은 재미를 만들고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 본다든지 익숙한 동네라도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본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거창함이 아닙니다. 취미가 꼭 비싼 것이어야 하고 어디 멀리 떠나야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재미들이 쌓이면 삶이라는 큰 그림이 밝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능동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환경이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이면 즐거움이 천천히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달엔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올해는 이런 소소한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표정이 밝으니까 사람들도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즐거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재미라는 것은 어디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조금 더 기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징 2.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마음의 짐을 오래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그게 즐거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감정의 칼날이 결국 나를 먼저 찌른다는 사실을 이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늙을 이유는 없지. 그 감정 오래 들고 갈 만큼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물론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무게가 얼굴의 무게가 되고 얼굴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된다는 것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의 하루 중 단 10초도 생각 안 하고 산다.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깎아먹는 감정의 독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더 즐거운 분들일수록 감정의 정리를 빠르게 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 이렇게 감정 해소 방식이 단순하고 건강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수십 년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겪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가끔은 정말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관계의 무게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마음의 바깥으로 빼놓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더 가까이 두고, 어느 쪽도 아닌 사람은 중간에 두고, 이렇게 관계의 선을 그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까 일상도 가볍고, 일상이 가볍다 보니 인생이 즐겁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마음을 무겁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미움은 나를 늙게 하고 가벼운 마음은 나를 젊게 합니다. 나이 들어도 즐거운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오래 흐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징 3. 나이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숫자로 된 나이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60이야.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거래.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 마음속에 있는 숫자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즐겁게 사는 분들은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 내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생활의 상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몸의 상태. 즐겁게 사는 분들은 운동선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수면을 일정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작은 관리가 나이 들어서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무너지면 즐거움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만 상쾌해져도 인생 전체가 밝아집니다. 둘째, 마음의 상태. 즐거운 분들은 마음의 상태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요즘 내가 예민해졌네. 내가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많네. 이런 신호가 오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적당히 쉬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거리도 조절합니다. 그 결과 마음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일정하면 삶의 질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생활의 상태. 집안이 어수선하면 기분도 어수선합니다.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면 힘도 빠지고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정리된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집안을 정돈하고, 식사도 간단한 규칙을 세웁니다. 생활의 틀이 안정되면 그 위에 즐거움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60세라도 어떤 사람은 50세처럼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80세처럼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나이 들수록 숫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상태는 노력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그 상태를 조금만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면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가벼워집니다. 특징 4. 익숙함보다 새로운 것을 선택한다.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익숙함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은 나이가 들수록 패턴이 고정되고 루틴이 강해집니다. 같은 길, 같은 식사, 같은 사람, 같은 생각. 당연히 편합니다. 안정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편안함에만 머물면 삶이 서서히 단조로워지고 기쁨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새로움을 삶에 꾸준히 넣습니다. 그 새로움이란 게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카페를 가보는 것, 처음 듣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보는 것,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하는 것, 이전에 관심 없던 분야의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잠깐이라도 새로운 운동,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가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새로움은 뇌를 젊게 만든다. 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은 뇌의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습니다. 말투가 젊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가볍습니다. 즉, 새로움이 곧 젊음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삶의 속도는 조금 늦추되 삶의 감각은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익숙함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움의 기준은 내가 안 해본 것이면 충분하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안 해본 것 하나를 해보는 용기 그 자체입니다. 이 작은 용기가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하루에 작은 새로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징 5. 자신에게 선을 긋고 타인에게도 선을 긋는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사람을 밀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를 겪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를 바닥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지를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신에게도 선을 긋는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을 긋는 일입니다. 즐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다. 내 컨디션도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책임감, 불필요한 죄책감, 남들이 뭐라 할까 하는 시선에서도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타인에게도 선을 긋는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경계입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지나치게 얽히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고 선 넘는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분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억지로 참거나 남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게 그 선을 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착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경계선을 그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지키고 타인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삶은 사람 때문에 지치고 일 때문에 소모되고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볍고 여유가 있고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거리 조절 능력. 젊을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고 만남도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오래 남을 사람만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지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즐거운 사람들은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가까움과 거리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곳에는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징 6. 돈보다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바로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통해 삶을 넓히고 돈을 통해 선택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일 억지로 버티는 시간부터 줄인다. 이분들은 억지로 참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버티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 하기 싫은 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이 지치는 이유는 힘든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나에게 좋은 시간에 과감히 투자한다. 즐거운 사람들은 아끼는 대상이 다릅니다. 남들 눈치 보며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나에게 좋은 시간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휴식, 감정을 맑게 하는 산책, 새로운 경험, 내 삶을 채울 취미,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 이런 데 시간 쓰는 걸 사치가 아니라 미래의 즐거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삶의 여유도 느껴집니다. 삼관계에서도 시간 기준으로 선택한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도 돈이나 의무가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가? 이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하는가? 이 기준으로 관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곁에 오래 남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인생도 존중한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삶의 방향이 뚜렷하고 마음의 질서가 정돈돼 있고 감정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곧 내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결정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은 결국 나를 아끼는 삶입니다. 특징 7. 여전히 미래를 기대한다.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 그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여전히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가 길어지고 과거의 후회나 옛 추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과거보다 앞으로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올해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지. 내년에는 이런 여행을 가봐야겠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배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미래형 언어를 씁니다. 1. 기대가 있는 사람은 표정이 젊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빛이 밝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바라보는 방향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과거만 쳐다보면 얼굴도 과거로 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앞을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진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책을 읽어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사람을 다시 만나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행복해져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3. 미래 계획이 삶에 활력을 준다. 작은 계획이라도 미래가 보이면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가볼 카페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 올해 안에 배워볼 것 하나 정하기, 겨울 동안 지방 공간 하나 정리하기, 내년 봄 여행지 한 곳 정해두기. 이렇게 소소한 목표 하나가 삶 전체에 힘을 줍니다. 3일에를 기대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몸의 생물학적 변화일 수 있지만
삶을 바라보는 방향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빠르게 늙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젊음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은 그 어떤 건강식, 그 어떤 운동보다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기대할 것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 기대가 여러분의 내일을 한층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것도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 만한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7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 삶에 맞게 천천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보다 시간, 속도보다 방향, 겉모습보다 마음, 관계의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기대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젊을 때 지나간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황금기는 내가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밝고 따뜻한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느려지고 관계도 조금씩 줄어들고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젊을 땐 별일 아니었던 행동 하나가 나이가 들면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때만 알았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노년을 훨씬 더 편안하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는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보였던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행동 패턴들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드리는 것. 혹시 지금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거나 노년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오늘의 10가지가 분명 방향을 잡아드릴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나중에로 미루는 것.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을 나중에로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 피곤함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 내일 병원 가면 되지. 오늘은 그냥 참자. 하지만 건강은 절대로 내일이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오늘의 작은 통증이 한 달 뒤에는 큰 질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한 번 악화되면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젊을 때의 두세 배는 더 걸립니다. 건강은 지금 당장 관리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걷기 20분, 스트레칭 10분, 물 한 컵 더 마시는 것. 이렇게 아주 작은 행동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검진 결과는 우리 몸의 현재 상태 보고서인데 이걸 미루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가장 후회하는 말이 바로 왜 진작 검사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굳어지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계속 움직이는 습관을 만든 사람은
70대, 80대가 되어도 병원비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미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낙관이 아니라 습관이 지켜줍니다. 만약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 건강을 미루는 것.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집을 꺾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가장 미묘하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만의 방식이 생기고 그 방식이 옳다고 믿게 되면서 고집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고집이 나를 지켜주는 신념이 될 수도 있지만 정작 많은 경우 관계와 삶을 무너뜨리는 벽이 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고집이 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이 흔들리면 곧 존중을 잃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는데 나 혼자만 변하지 않으면 결국 고립이 찾아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자녀와 손주와의 생각 차이가 점점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집을 꺾는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들어볼게. 이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정말 큽니다. 상대는 존중을 느끼고 나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고집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화병, 만성 스트레스, 혈압 상승.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견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지나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때 속으로 단 한 문장만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잘 살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마음만 가지면 고집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고집을 꺾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행동, 바로 이 고집에 갇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인생 후반부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머무르는 것.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추억을 쌓고 그 추억 속에는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때가 참 좋았지. 예전엔 다들 서로 따뜻했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를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현재의 변화가 모두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현재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추억을 자주 떠올리고 불행한 사람은 추억 속에 산다.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준 삼아 지금을 평가하고 현재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준을 강요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자녀 세대와 생각이 맞지 않는 것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시야가 과거에 멈춰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요즘 기술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세상은 훨씬 덜 낯설고 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과거는 추억할 때 가치 있고 현재는 살아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내일의 추억도 생기는 겁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행동, 바로 과거에 머무르는 것.
과거는 마음속 보물 상자에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화를 크게 만드는 것.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하게 커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화를 크게 만드는 것, 즉 감정이 증폭되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별일 아니었던 말, 그냥 넘겼던 행동들이 나이가 들수록 괜히 마음에 더 크게 박히고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예전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체력 감소입니다. 몸이 지치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쉽게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경험치가 늘어난 만큼 기준도 높아져서 내 방식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폭이 줄어들다 보니 사람 한 명의 말이나 행동이 과하게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화가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가족 사이에 깊은 상처를 만들고 대화를 끊어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혈압 상승, 수면 장애, 스트레스 증가. 이 모든 것들이 화를 오래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작은 감정 하나가 결국 내 몸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도 3초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 감정의 세기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상황에서 살짝 물러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깐 산책을 하거나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감정이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셋째,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크게 느껴지는 일도 하루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화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행동. 작은 화를 크게 만드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노년의 평온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방치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의 대답은 건강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젊을 땐 회사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자녀도 매일 마주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면서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은퇴를 하게 되고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뒤로 밀어버리면 관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만 남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방치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우리의 정신 건강입니다. 외로움은 고혈압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 단절이 더 빨라집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다. 모임이나 약속을 모두 귀찮아서 거른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느낀다. 기다리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한 달에 단 한 명에게만 먼저 연락해보는 것. 잘 지내지? 오래 못 봤네. 커피 한잔 할까? 이 짧은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동호회, 교회, 작은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윤택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행동, 바로 인간관계를 방치하는 것. 관계는 내가 돌보는 만큼 다시 나를 돌봐줍니다. 여섯 번째, 돈을 감정적으로 쓰는 것. 나이가 들수록 돈을 다루는 방식은 인생 후반부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감정적으로 쓰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 소비가 있어도 다시 돈을 벌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수입은 줄고 고정 지출은 더 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갑자기 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감정에 휘둘려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기분이 울적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버리는 것, 누군가에게 미안해서 과하게 선물을 하는 것, 외로워서 불필요한 모임 비용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 재정을 희생하는 것. 문제는 이 모든 소비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 새는 돈은 대부분 지출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쓴 거지 뭐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 재정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갖고 있는 돈을 오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감정 소비는 이 기본 원칙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 단 1초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감정 때문인가, 필요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면 소비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 소비는 평소 생활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채워질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걷기와 가벼운 운동, 취미 만들기, 집안 환경 정돈, 작은 목표 세우기, 이런 것들이 감정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십시오. 감정을 달래기 위해 쓰는 돈은 결국 미래의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6번째 행동, 돈을 감정적으로 쓰는 것. 지출을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관리할 때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되고 가벼워집니다. 7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 나이 들어 가장 빠르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새로운 건 너무 복잡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두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멈추는 순간부터 빠르게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건강, 삶의 활력, 정신 안정까지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노년 투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상이 단조롭고 시간은 잘 가지 않으며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생각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표정이 밝고 호기심이 살아있고 무언가에 몰입하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젊게 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이 꼭 거창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능 하나 새로 배우기, 영어 단어 하루 한 개,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 유튜브에서 새로운 지식 영상 보기, 새로운 산책 코스 개척하기. 이런 것만으로도 두뇌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뇌신경이 계속 연결되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서 금방 안 익혀져서인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능숙함이 아니라 활성화, 즉 뇌를 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처음 해보는 무언가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도가 쌓여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7번째 행동.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게 살아갑니다. 8번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챙겨야지. 나이도 들었는데 뭐하러 꾸며.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순간 노년의 삶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는 겉모습을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옷차림이 점점 대충 변하고, 집 안정리가 느슨해지고, 아침 루틴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을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반대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밝고 언제나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내서 입는 것,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하는 것, 집 안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두는 것, 자기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아침에 침대만 정리해도 하루의 기세가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타인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직업도 과거의 명예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8번째 행동.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것. 여러분은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먼저 따뜻함을 건네야 하는 사람입니다. 9번째, 외로움을 방치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깊은 감정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노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며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우리 몸과 마음을 아주 빠르게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외로움은 흡연보다도 건강에 더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고 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고 심장 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로움을 오래 방치하면 사고가 좁아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방치할 때만 위험하지,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외부와 연결되는 행동을 하기. 전화 한 통, 카톡 한 줄, 동네 산책 중 이웃에게 인사 한 번. 이 작은 연결이 외로움의 뿌리를 흔듭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기. 큰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3명 이하의 소규모 모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요즘 조금 외롭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랑과 마음을 묶는 힘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넷째,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건강하게 익히기.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은 다릅니다. 취미, 독서, 산책처럼 스스로를 채우는 시간을 갖는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것.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9번째 행동. 외로움을 방치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작은 연결을 하나씩 다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때죠. 이제 뭐 더 하겠어. 지금부터 바꾼다고 달라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놓치는 순간 노년의 삶은 눈에 띄지 않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가며 삶에서 빛나는 순간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자신을 포기한 만큼 세상도 그 사람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포기가 익숙해지면 희망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만 자신에게 기회를 주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분이라도 산책을 나가는 것, 집 안방 구석을 정리하는 것, 오래 미뤄둔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 새로운 취미를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가 인생 후반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짜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시작 하나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땐 아무 의미 없던 변화도 노년에는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내 미래의 나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살려줘야 합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10번째 행동. 바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여전히 배우고 도전할 수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내일의 멋진 나를 다시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10가지는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이 10가지는 수많은 분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며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공통된 원인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중 단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미루지 않고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고 감정을 가볍게 다스리고 사랑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을 돌보고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멋지게 빛나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 중 딱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고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